네, 소유진 개 탔네. 이런 말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예. 원래 상반기 방송과는 그야말로 씹고 맛보고 즐기는 요리 방송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스타 셰프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남이란 뜻이죠. 예. 바로 대세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요생남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리하는 남자들이 대세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요리하는 남자가 전 세계적인 좀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유럽에서부터 열풍이 불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열풍이 들어오고 이제 남성들의 일종의 여성화라는 트렌드와 맞물려서 하나의 이제 방송의 컨텐츠로 사용이 됐었고 때마침 어떤 스타 셰프들이 터지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기와 함께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자리에 박상헌 공감과 미디어 소장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요생남 뜨고 있는데 요리 평상시에 자주 하십니까? 라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여성화, 남성화, 여성화 얘기했는데 뭐 남자 요리하는 거 뭐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남성 노릇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졌다. 이제 요리까지 잘해야 되니까 이게 뭐 잘생기고 뭐 옛날에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 요리 잘하는 남자가 트렌드라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뭐 사투리 또한 구수하게 쓰고 입담도 재치 있고 또 그 집밥 요리를 소개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손쉽다 해가지고 레시피 자체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종원 씨의 숨겨진 스펙 또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진 개 탔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건데, 자, 어떤 스펙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자 집안이라는 얘기는 많이 실은 돌았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스타가 되기 전에도요. 근데 밝혀지니까 이 예산학원에 어쨌든 뭐 오너의 자식이었고 예산학원 이사장으로 있고요. 예덕학원. 예, 예덕학원. 아버지가 역시 전 이제 충남 교육감이었었다라는 네. 어떤 교육자 집안이었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매출이 거의 700억 정도 달한다라고 하고 브랜드는 실은 27개 음식점 브랜드가 있는데 네. 네. 점포 수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300 몇 개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저게 426개 점포로 늘어난 걸로 봐서 최근에 좀 이제 인기와 함께 이 사업도 굉장히 좀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초 17억 빚더미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절대 어떻게 어렵죠. 예. 성공한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고 아마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 돼지 고기를 손질하는 네. 뭐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려면 거의 7, 8년을 업계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재 구입부터 해서 요리, 실제 요리, 그다음에 여기에 마케팅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오너가 실무부터 마케팅까지 다 알긴 쉽지 않은데 참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제 대박 프랜차이즈까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가 426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업을 하면서 특허 등록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후발 이제 업체들이 베끼기를 한다라는 고충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나름의 노하우로 좀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백종원만의 어떤 프랜차이즈 성공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재미를 추가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고 단일 메뉴를 일단은 1년은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 뭐 한 3개월 만에 접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점포수를 초반에는 굉장히 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새마을 땡땡 등등 이제 괜히 히트 브랜드가 많은데 처음에 보통 프랜차이즈는 시작할 때 많이 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제 백종원 대표는 정반대로 시작할 때 오히려 굉장히 깐깐하게 브랜드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모으고 있다가 궤도에 오를 때 촥 풀어가는 네. 역발상적인 이제 전략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신기원을 또 이렇게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렇게 요리하는 남자들 이렇게 네. 대세인 현상. 어느 저기 일간지에 네. 그 칼럼에서 여자 논설위원을 썼더라고요. 그 요리는 기본이 음식 다듬는 장 보는 거에서 음식을 다듬으니 그러니까 재료를 다듬어서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까지가 다 요리의 전부인데 지금 나오는 쿡방들을 보면 이제 딱 다 그 요리를 해서 먹는 것까지 다 여자들이 왜 삼시세끼를 힘들어 하는지 뭐 이런 논설 칼럼을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남자 노릇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하는 트렌드인데 왜 이럴까 했더니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다들 이렇게 그
그 혼자 사는 단독 세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외식들이 많아지지만 그러면서도 추구하는 거는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이게 이렇게 직접 해먹는 남자들도 요리를 하는 그런 이런 트렌드가 나온 거 아닌가. 그 백종원 씨가 소유진 씨의 남편 되신다는 거 제가 이번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새마을 식당을 그 프랜차이즈로 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새마을 새마을 땡땡. 땡땡.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음식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모 회사의 대표분은 직접 요리를 또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가운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게 저 정도의 규모는 뭐 집에서 혼자 해먹기 이전의 규모인 것 같고 하나의 그 음식 만드는 걸 취미 삼아서 또 하나의 자기가 노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로 저 음식 만들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스타 셰프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칼럼, 맛을 보고 이렇게 칼럼을 쓰던 분들이 네. 마치 요리사인 듯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백종원 씨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서 뭐 불을 잡는다라고 하는 언어의 마술은 요리는 할 수 있어도 요리는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해서 어제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명태 순대 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만갑에 나오는 프로에 네. 그래서 야 나도 저 명태 순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사람 이야기가 설거지 할 거나 만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리하는 남자가 되고 싶은 또 곽수종 네. 박사의 로망이 좀 드러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